자, 이번 시간에는 도커 카피를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. 카피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도커 허브에 올라와 있는 그 이미지들을 좀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이 컨테이너랑 이런 것들은 다 딜리트해서 종료를 해주고요. 이미지도 있는 게 있으면 다 삭제할게요. 깔끔하게. 자, 다 삭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EX03을 만들게요. 폴더. 그리고 EX03 폴더에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이렇게 좀 만들어 볼게요. 컴프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. 컴프. 그 다음에 웹앱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도커 파일을 만들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도커 허브로 이동을 해서 엔진엑스라는 애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들어가면 이 엔진엑스 이미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. 하나씩 보면요. 제일 처음에 이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도커 런에서 이름을 정할 수 있죠. 마이너스 name, sum, nginx. 그 다음에 볼륨 같은 걸 설정을 해서 내 호스트 컴퓨터, 그러니까 윈도우 컴퓨터 혹은 맥 컴퓨터의 이 경로랑 그 내부에 있는 특정 경로를 이렇게 볼륨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. 맞죠?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하는 거고, nginx를 실행하겠다. 이거 만약에 도커 파일로 할 때는 카피를 써서 볼륨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어떤 특정 파일을 이쪽으로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, 카피해서. 아니면 볼륨을 쓸 수도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얘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. 밑에 보니까 익스포즈라고 해서 포트 포워딩 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요. 근데 이제 이 엔진엑스가 내부적으로 80 포트로 돌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죠. 왜냐하면 이 엔진엑스라는 애가 서버긴 하지만 웹 서버인데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. 몇 번 포트로 도는지는 문서를 읽어봐야 알겠죠. 아, 80이구나. 나는 이제 8080으로 윈도우 호스트에 접속을 할 때 80으로 포트 포워딩 하면 되겠구나. 이걸 이제 봐야 돼요. 보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. 이 부분은. 자, 그 다음에 컴플렉스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또 보니까 이름을 얘 이름으로 만들고요. 그 다음에 볼륨도 이렇게 설정을 하네요.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. 맞죠? 일단 밑에 보니까 이제 네가 만약에 도커 파일을 안 쓸 거면 cp라는 명령으로 일단 런을 해서 실행을 해놓고요. docker run -name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. 그러니까 cp라는 명령으로 내부에 어떤 설정 파일을 복사할 수도 있는데 이 설정 파일이 여기 있다고 하네요. 그쵸? 이 cp 해서 etc의 nginx의 nginx 컴프를 호스트의 패스의 nginx 컴프, 그러니까 요게 이제 호스트, 그러니까 윈도우 혹은 맥 쪽에 nginx 컴프 설정 파일 하나 두고 이 내부로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. 근데 이거 우리 쓸 필요 없겠죠. 도커 cp 요거는. 왜냐면 이거 우리는 다 이 도커 파일로 이제 카피해서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쓸 일이 없습니다. 잘.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요.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삭제하는 방법, rm. 그 다음에 또 카피하는 거를 이렇게도 카피를 하네요. 맞죠? 이런 식으로 얘를 여기에 카피하겠다. 얘는 또 위치가 반대네요. 여기서 위에서는 얘가 이제 그 도커 내부고 얘가 윈도우 컴퓨터라면 얘가 윈도우 컴퓨터의 어떤 경로고 얘는 얘가 도커 내부네요.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앞뒤가 바뀌어 있는데
이런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어떤 컨벤션이 앞에가 항상 호스트 컴퓨터고 뒤에가 도커 쪽으로 하든지, 아니면 앞에를 도커로 하고 뒤를 호스트 컴퓨터로 하든지 이렇게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이 안 돼 있네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너가 만약에 도커 파일을 작성하고 나서 이렇게 빌드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읽어볼 수 있는데, 밑에 보면 이제 뭐 환경 변수 같은 걸 설정을 할 수 있는데, 네가 환경 변수를 이렇게 설정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게 뜨는데, 이거는 이제 도커 컴포즈예요. 아직 도커 컴포즈까지는 가지 않았어요. 배우지 않았거든요. 밑으로는 이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, 여기까지 좀 봤네요.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번도 안 해본 게 이 CP인데, 이 CP는 뭐 굳이 안 할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. 이 도커 이 이미지를 보고 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면 얘 한번 복사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. 얘를 컨트롤 C에서 어디서 할 거냐면 우리 VI 여기서 터미널 하나 열어서, VI가 아니죠, VS 코드에서 자 실행을 하면 다운받고 이름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, 8080에 80, 이거 제가 지금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서버가 지금 돌고 있어서 그런데 잠깐 멈추겠습니다. 다른 서버들을. 아니네요. 도커 로그인이 안 돼 있다고 하네요. 도커 로그인을 한번 해줄게요. 도커 로그인. 됐고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파이썬으로 좀 실행을 하겠습니다. 파이썬. 또 에러가 났네. 도커 로그인. 레파지토리 더즈낫 exist. Some content nginx.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. nginx. 레파지토리를 못 찾은 거였네요. 로그인이 안 된 게 아니라. nginx. 파이썬으로 돌리겠습니다. 자, 실행이 됐고요. 그 다음에 도커 ps라고 해보면 저 실행 중인 애가 보이죠? 여기 커맨드가 있는데, 커맨드가 도커 엔트리 포인트 뭔가가 실행이 됐겠죠. 그 다음 80이 열렸고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도커 인스펙트라고 하면요, 그래서 컨테이너 이름을 적으면 이 이미지를 분석을 해줍니다. 실행 중인 컨테이너의 이미지를. 여기 보면 nginx의 -g에 요 패스 있잖아요. 도커 엔트리 포인트 sh, 얘가 실행이 되는데 이게 내부에 있다는 거겠죠. 도커 엔트리 포인트 sh가 슬래시에 있으니까 최상위 경로에 있다는 거네요. 맞죠? 요거를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가지고요,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터미널 하나 더 열어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. exec-it 4408 대시브 접속을 해서 ls라고 딱 해보면 여기 도커 엔트리 포인트 sh가 있는데, 얘를 cat 해서 한번 열어볼게요. 이렇게 cat. 왜 cat을 해야 되냐면 vi가 아마 설치가 안 돼 있을 거예요. 아마 안 돼 있을걸요. cat은 지금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명령어여서 얘는 다 있거든요. cat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요게 실행이 되는 거죠. 요것들. 요건 이제 다시 스크립트거든요. 스크립트에서 if만 쓰고, 뭐 여기에 어떤 파일을 찾아가지고 find 명령을 해서 이 파일이 찾아지면 이 D 파일, 요 D 파일을 실행하고 있네요. 맞죠? 도커 엔트리 포인트 .d.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적혀 있네요. 얘도 한번 열어볼까요? cat
도커 엔트리 포인트 .d 얘는 폴더인가 본데요.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또 파일이 3개가 있네요. 맞죠? 10, 뭐 20, 30 이런 것들이 내부에 다 있죠. 맞죠? 이걸 이제 다 분석을 할 수 있죠. 내가 하나씩 열어가지고.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읽으려면 여러분들 스크립트를 알아야 되겠죠. 스크립트를 모르고 도커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. 여러분들 스크립트, 그러니까 리눅스를 기본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고 와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쉘 스크립트를 좀 공부를 하고 도커를 만지는 게 좀 수월하지. 내가 그 리눅스 스크립트를 모르고 이 도커를 만지는 거는 조금 이제 순서가 안 맞지 않나? 왜냐면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도커인데. 다시 원상복구해서 원래 폴더로, 원래 그 터미널로 들어와서요. 여기 아규먼트가 적혀 있는데 nginx의 -g에 데모노프라고 해서 이렇게 실행이 된다고 나오고요. 맞죠? 엔트리 포인트 내용이.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EX02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.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현재 스테이트가 러닝 상태고 맞죠? 그 다음에 이미지는 이렇게 요 해시 값으로 구워져 있고요. 뭐 특별한 건 없고요. 쭉 내리다 보면 이제 포트 바인딩이 돼 있는데 80이 돌고 있는데 이 호스트에서는 8000으로 들어와서 80으로 포트 포워딩이 돼 있다고 나오고요. 이 도커는 약간 이 개념이 여기가 이제 윈도우 컴퓨터라고 하면 이 윈도우 컴퓨터 내부에 이 가상화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8000으로 딱 들어오잖아요. 그럼 이걸 어디로 갈지 포트 포워딩을 하는데 포트 포워딩이 이제 어떤 도커 이미지가 하나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가 얘가 만약에 80이라면 이쪽으로 갈 거고 이쪽으로 갈 거고 만약에 뭐 얘가 뭐 80이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포트 포워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 컨테이너마다 포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포트 포워딩을 할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독립적인 요 컨테이너랑 요 컨테이너 이 두 개 있잖아요. 이것끼리 이제 서로 연결을 하려면 요 내부 IP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. 요 내부 IP, 네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들은 보통 IP가 172. 뭐시기로 다 구현되어 있거든요. 얘도 뭐 172. 뭐시기로. 내부 IP가 생기는데 이 내부 IP도 밑에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. 분석을 해보면 커맨드도 이렇게 있네요. 익스포즈 포트, 얘가 포트가 개방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익스포즈 이거는 도커 파일에서 뭐 프롬하고 나서 우리 뭐 적잖아요. nginx라고. 뭐 익스포즈 해가지고 80 이렇게 적어 놓는 거지. 이거는 뭐 이 포트를 개방한다는 게 아니라 이 포트가 열려 있어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딱 이렇게 보입니다. 도커 인스펙트에서. 그럼 80이 열려 있구나. 내가 나중에 포트 포워딩 할 때 8080 -p 8080에서 80으로 가면 되겠다.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표시지, 표시. 이게 이제 포트를 열어주는 건 아닙니다. 그냥 표시입니다, 표시. 그럼 여기 딱 떠요. 이렇게 인스펙트 하면.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 있네요. IP 어드레스. 게이트웨이가 172.172.0.1이고요. 그럼 이 게이트웨이라는,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실행 중인 도커, nginx 내부 컨테이너의 내부 IP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이 말이에요. 여기서 아까 전에 봤듯이 얘가 이제 윈도우 호스트 컴퓨터면 여기 도커 컨테이너들 가상화가 있을 때 어떤 컨테이너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컨테이너가 있고 두 번째 컨테이너가 있으면 얘가 뭐 172. 뭐시기.2라는 거고 얘가 하나 더 만들어지면 뭐 172. 뭐시기.3이 만들어진다면 게이트웨이는 얘겠죠. 172. 뭐시기.1 윈도우 컴퓨터겠죠. 얘는 이제 로컬호스트이기도 하고요. 로컬호스트.
그리고 도커 입장에서 얘가 얘를 바라볼 때는 요 IP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. 요 IP로. 얘가 얘를 바라볼 때도. 얘가 얘를 이제 바라볼 때는 얘를 가지고 찾겠죠. 172.2. 근데 이제 이런 요걸로 찾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런 할 때 마이너스 이 네임으로 찾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요 네임값. 나중에 이제 도커 컴포즈 배우면 요 네임으로 다른 도커 컨테이너를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 네임이 더 좋아요.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. 자,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